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거의 80%에서 90%가 다 이거거든요. 권리 분석은 정말 15초 만에 끝내고 이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보셔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분들은 다가구가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임차인이 많아서. 그러면 저희한테 기회 아닌가요? 결국에는 경공은 입찰 경쟁이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구 권리 분석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네. 권리 분석,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뭔가요? 뭔가 권리 분석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상 어려운 건 없습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매매에서 쓰이지도 않고 일반인분들이 사실 접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긴 해요. 근데 이 경공매에서만 권리 분석이 있는데 권리 분석이 왜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좀 알려드려야 여러분들 좀 쉽게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경공매에서만 권리 분석이 있는가? 일단은 일반 매매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매수하시는 분이 대출을 일으켜서 돈을 납부하시면 대출금도 상환하게 되는 거고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죠. 아무런 권리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경매나 공매가 나오는 경우에는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해서 아니면 카드 값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출 이자를 못 내게 될 정도면 사실 생활이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일단 은행에서 경매를 넣겠지만 그 뒤에 계속 권리라는 게 붙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만약 현대카드를 썼어요. 현대카드에 내가 신용대금을 납부하지 못했어. 그러면 현대카드도 제 부동산에 압류를 걸어요. 그리고 삼성카드를 썼는데 삼성카드도 못 냈어. 그럼 삼성카드도 권리에 붙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쫙 압류 근저당부터 해서 쭉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일반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안 하죠. 왜냐면 이걸 했었을 때 뒤에 있는 거를 다 처리하려면 삼성카드 뭐 돈 줘야 되고 뭐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거를 또 말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번잡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매매에서는 어렵지만 경매는 다 그렇게 있어요. 근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런 권리를 지워주지 않으면 내가 별도로 지워야 되는 거면 아무도 이 물건을 사지 않겠죠. 근데 이 부동산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부 다 사라지게 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경매에서만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매와 공매에서만 권리 분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대부분 다 사라져서 낙찰자가 따로 인수해야 되는 압류라든지 돈이라든지 임차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보증금이 인수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게 권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파트랑 다가구는 권리 분석이 다른가요? 권리 분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차이점은 뭐냐면 아파트는 임차인이 있거나 하면 한 분만 권리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가구는 이제 임차인이 19분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19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좀 크게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식 자체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한 분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지 느린지 권리 분석을 하는데 다가구는 너무 많으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권리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거의 80%에서 90%가 다 이거거든요. 일단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랑 압류만 찾으세요. 다 찾으실 필요가 없고요. 제일 빠른 날짜가 2018년도 1월 2일이다. 그럼 1월 2일만 따로 여러분들이 연필로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1월 2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날짜가 있는 임차인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19분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대부분 15초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일반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 권리 분석은 3초, 다가구는 15초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전입 날짜만 보고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확정일자, 배당 요구는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없다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말소 기준 권리가 18년도 1월 2일인데 임차인분들이 전부 다 19년도에 전입을 했어요. 그럼 전부 다 우리가 인수할 보증금이 단 한 푼도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왜 확정일자랑 전입일자랑 다르지? 배당 요구는 뭐지? 왜 이 사람은 이름은 있는데 왜 보증금 내역이 없지?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권리 분석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인수할 보증금이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그 전입한 날짜가 빠른 게 없다면 전부 다 소멸되고 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간단한 거네요. 그렇죠.
그쵸. 엄청나게 간단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권리분석상에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가구라는 거를 처음에 신축이 될 거 아니에요. 신축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거기에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었을 거예요. 빨간 벽돌이라고 하는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있겠죠. 그럼 그 단독주택을 건축주가 이걸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하고 건물을 철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매입했을 때 당시 대출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축을 지어요. 그럼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은행은 준공이 되자마자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임차인들이 쭉 들어와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애초에 다가구 주택에서는 권리 분석이 문제가 되는 물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어서 보증금을 인수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신축의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권리 분석이 경매 투자의 전부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은 정말 15초 만에 끝내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보셔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히려 다가구라서 더 권리 분석이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일반인 분들은 다가구가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임차인이 많아서. 그러면 저희한테 기회 아닌가요? 결국에는 경공면 입찰 경쟁이잖아요. 남들이 쉬워하고 권리 분석 쉬운 것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수 물건은 아니잖아요. 인원이 많은 것 뿐이지. 그럼 우리한테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경매 다가구 물건을 가지고 제가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전 유성구에 나온 근린주택인데요. 다가구랑 동일합니다. 근데 일단 근린주택이라는 거는 상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감정가가 15억이고 한번 유찰돼서 지금 10억까지 떨어진 물건인데 밑에 건물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찾는 거예요. 일단 이 두 번째 22년도 4월 15일 근저당 MCI 대부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가 없죠. 근데 밑에 보면 근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압류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전부 다 소멸됩니다. 그럼 여기 이 말소 기준 권리 22년 4월 15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위에 전입 내용이 있죠. 20년도 8월 1일 아니죠. 7월 12일 아니고 4월 25일 아니고 4월 19일 아니고 25일 네, 전부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10초 정도도 안 걸린 것 같거든요. 이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늦게 전입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단 한 푼도 없고 전부 다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이렇게 다가구 주택 임차인이 많다 하더라도 10초, 15초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권리 분석이 간단한데 임차인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어요. 경매가 처음에 나오면 법원에서 나와서 배당 요구를 해라 라고 이렇게 좀 서류를 붙여놓으시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전입하고 계약하신 분이 법원에다가 이제 서류를 내는 거죠.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몇 호 성함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다른 분. 제가 얼마 전에 촬영을 갔다 왔던 물건이 있거든요. 바깥에서 이제 막 물건을 보고 있었는데 1층에 주차장에 차가 타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보통 경매가 나왔는데 딱 사람이 나오니까 다 도망가죠. 하지만 저는 이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 이야기가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이사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셨대요. 경매 입찰 기일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일주일 전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지금 여기가 경매가 나온 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유자분께서 단기로 3개월을 놓으셨대요. 근데 그 들어오신 임차인 분한테는 경매가 나왔다는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낙찰된 것도 아니고 소유권 이전이 된 게 아니라서 그 소유자분께서 그렇게 임대를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 임차인분 같은 경우에는 경매 나온지를 모르고 들어오신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 나눠보니까 경매 나왔다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시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이제 보증금이 임대인한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는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서 임차인분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빨리 전입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다른 점유자, 제3자의 점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항력이 없어요.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명도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분이랑 단기 임대 계약을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빌라 한 곳 같은 경우도 그냥 비우기 아쉬워서 임대를 놓잖아요. 다가구는 몇 가구인데요. 그런 일이 또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임차인분들이 임차권 등기를 많이 설정을 해요.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하고 이사를 나가죠. 왜냐면 집주인이 따로 문을 따서 이 점유를 또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즘은 임차인분들이 다 임차권 등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데 어려운 게 없으니까
되니까 특별하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뭔가요? 일단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대항력이라는 거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라는 소유자분이랑 계약을 했어요. 근데 소유자가 B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B가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 권리를 유지를 해주는 걸 대항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 계약, 점유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분이 만약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전세 계약을 하고 임대인분한테 저 이제 이사 나갈 거니까 전세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전세금을 못 돌려준 거죠. 그럼 그럴 경우에 그냥 이사를 나가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게 사라져요. 이 점유를 잃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가 나왔을 경우에 배당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 이사는 가야 되는데 전입은 유지를 해놔야 되고, 그런 경우에 임차권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이제 이사를 가는 걸 임차권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매에서는 낙찰자한테는 대항력이 없어요.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명도할 때 많은 임차인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매매가 아니고 경매인데 소유자가 바뀌었어도 난 대항력이 유지됐으니까 임차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낙찰자한테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도 사실상 권리 분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또 처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번 보고 또 헷갈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다가구 관련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세미나 때 권리 분석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서 라이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